10월 18일 목요일 김성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이전까지는 아름아름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카풀들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새로운 교통문화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 중에 하나로 지난 16일서부터 카카오 카풀의 운전자 모집이 시작이 됐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늘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갔고요. 자세한 내용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카카오가 여러모로 좀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6일서부터 카풀 운전자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카카오 카풀을 정확하게 알고서 좀 비판을 하든가 또 지지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카풀의 성격, 기존의 카풀하고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비사업용인 자가용을 가지고 예. 영업행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카풀이라는 것은 사실 카풀 제도가 처음 우리 그 사회에 도입된 것이 1973년도에 예. 오일 쇼크 때 이제 시작이 그렇습니다.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카풀이 이제 사실은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 아름아름을 통해서 예. 지인들끼리 서로 편리하게 이렇게 모여서 한 목적지를 같이 가는 예.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을 해왔던 거거든요. 아니 그때도요. 근데 네. 우리 대표님, 내가 얻어 타는 거 미안하니까 기름값에 좀 보태려고 조금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네. 또 적당한 그런 금액들을 갖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료 행위다. 네. 그 일종의 유사한 택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 판례로 보면 예. 이제 영업행위가 그 유상운송이 아니고 예.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보면 유상운송 행위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그러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유상운송 행위, 예. 즉 유사 택시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예. 또 이제 법원 판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고 연료비 정도 예. 이렇게 선물 정도 이렇게 준 거는 유상운송으로 볼 수 없다. 예. 이런 판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카풀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예. 상황에 따라서 유상운송이 될 수도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법이 일단 이렇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카풀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카카오가 이렇게 카풀 운전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그 택시업계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도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논란의 시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카풀이냐 유상운송이냐가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예.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비사업용인 자가용을 가지고는 예. 유상운송, 즉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가 원칙적인 법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다만 허용하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예컨대 이제 출퇴근 때 예.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여기는 이제 이 유상운송 행위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재지변이나 긴급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행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예.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예. 지자체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 예. 유상운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출퇴근 때라는 단어입니다. 네. 출퇴근 때라는 것이 과거와 같이 러시아워라 그래갖고 7시부터 9시, 예. 저녁 6시부터 8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밤 11시에도 출근하고 새벽 1시에도 출근하고 예. 4시에도 퇴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퇴근이라는 개념을 러시아어로만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카풀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허용을 했을 경우에 이게 러시아어뿐만이 아니고 24시간 자가용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택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핵심적으로는 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네. 이제
양쪽 업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우리 대표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도 진행 중입니다. 택시업계를 연결해서 정확한 입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차순선 이사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재 예, 광화문에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파업에 얼마나 많은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한 4만에서 5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이상에서 한 7만에서 10만 정도로 오신 걸로 지금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 소식 때문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게 카카오가 카풀을 하는 그 법적 근거를 보면은 예, 조금 아까도 얘기하셨던 자가용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 시간에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애매하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출퇴근 시간에도 동료적인 관계 아니면 지역에 같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 관계로서 모셔다 드리면은 그저 기름값 정도로 주는 이런 관계에 카풀 영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언제든지 이 카풀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자가용으로 영업을 한다는 건 유상 영업을 위반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61조 1항 1호에도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카카오가 카풀이라는 이걸 들고 자기적인 자의 해석을 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명확하게 법령 해석을 내려주든지 예. 우리가 요구하는 그 법령이 맞는 건지 이런 예.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요구입니다. 예, 사실 택시업계는 지금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요, 예. 향후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된다거나 또 정부가 네. 이렇게 법령의 해석을 뭐 바꾸거나 혹은 법 자체를 바꿔서 이 카풀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 유상 카풀이라고 봐야죠. 유상 카풀을 도입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은 물론 뭐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만약까지 된다면은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영업이 구분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상 영업을 하얀 납마 달고 있는 자가용도 영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영업용이라는 노란 납마 달고 있는 영업용 개념이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서는 절대절명의 과제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입된다면은 절대 안 된다. 예. 이거로 인해서 만약간에 그렇게 한다면은 제3의 오늘 같은 집회라든가 나중에는 무슨 유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령 개정할 수 있는 국회나 이런 데서 강력한 저지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카카오가 계속해서 이 유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카풀을 확대해서 계속 굳이 한다면 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가 콜 받고 있는 카카오 앱을 예. 전면적 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결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카카오한테 앞으로는 정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관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카카오가 그동안에 우리하고 손잡고서 우리나 카카오나 서로가 어떤 그 손님과 우리를 플랫폼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는 데에서 예. 상당히 동반적인 관계로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돌연해 가지고서 자가용까지 끌어들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를 잡겠다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카카오가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 예. 이것은 상법도리도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카카오를 갖다가 국민기업적인 관계로 키워준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배신이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절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카카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신 좀 차리셔서 예. 기존의 어떤 협력 관계로 서로가 협정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 수차 카카오한테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네. 이건 이제 우버 택시처럼 네. 유상 운송 행위로 규정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것 유상 운송 같습니다. 행위입니다. 예, 개인 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카오 카풀의 입장 역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최바다 신사업 팀장님과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바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 택시업계 입장 들으셨죠? 네네. 예. 네, 잘 지금 들었습니다. 예. 대규모 그 집회도 진행하고 있고 카카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그 반발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카풀을 준비하는 목적이 택시 산업의 위해를 가하거나 붕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 명확히 기존의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이 유연하게 공급을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이나 또 크리스마스 이브나 또 날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 어차피 길거리에 다니는 일반 차들의 빈좌석을 좀 공유해주면 예. 차량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획 의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기존에 없던 서비스고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너무 부정적인 면만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좀 과한 우려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카풀이 아직 출시 전에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이건 어떤 서비스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전통적인 저희 택시도 있고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 있는데요. 이게 예. 지금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업도 다양해지고 이동 패턴이 다양해져서 이 공급이 부족한 시점이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길거리에 보면은 많은 차들이 주행하지만 대부분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80% 이상이 이 나홀로 운전 차량이라고 하는데 예, 그렇죠. 예,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기술이 발전해서 이 빈좌석을 좀 같은 방향에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분들을 연결해주면 자원의 낭비도 막고 예. 생산한 해소도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매칭 서비스입니다. 근데 매칭 서비스라고 하지만 여기서 돈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돈은 오가죠. 그래서 탑승하시는 분이 적절한 수준의 이제 이용료를 결제는 하게 되는데 예. 요금이 어차피 운전자들은 이미 갈 거리 아니었습니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출근을 목동에서 광화문으로 하면 어차피 갈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용 요금이 택시 요금보다 높거나 택시 요금에 준할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전업화가 목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기획 취지를 갖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 네. 운전사들은 더 좀 불안한 거죠. 택시 요금에 비해서 너무너무 싼 그런 금액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거의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이런 그 크루들이 활동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유상 운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으로는 물론 여객운수사업법 81조에 보면 이제 출퇴근 때 자동차를 같이 이용하는 행위는 유상운송이 괜찮다는 게 있긴 해서 사실은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자유롭게 시간도 정하고 예. 또 정하고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상황상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한다고 이 서비스가 이렇게 잘 출시되고 또 서비스 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예. 또 택시 업계분들 저희 중요한 파트너시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냥 24시간 그냥 전업화될 수 있게 하겠다, 매일 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 없이 서비스를 만들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출시 일정도 저희가 잡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본질은 카풀로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고 저희 예.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회적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서비스를 만들 생각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승차 공유 카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좀 긍정적인 면도 검증이 됐고 대중교통이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소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나 또 정부 부처는 이 장점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 장점이 기존의 우리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이 혹시 세심하게 공급될 수 없는 순간에 공급될 수 있으면 사실 시민들의 승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하게 이렇게 뭐 밀어붙이거나 그럴 의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그 두 입장을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참 서로의 접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전혀 접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인데요. 일단 일선 택시 기사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를 지금 잠깐 점검을 해보고요. 얘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우버들이 얼마나 편안해요. 싸고 그런데 그게 대세야 사실은. 출퇴근만 보장을 하겠다 그러는데 기사는 지금 다 반대를 하겠다. 출퇴근하면 출퇴근 시간에 손님 있는데 언제 그거 다 끝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수입이 반으로 준다는데. 자, 지금 뭐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위협은 지금 시민들이 하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양쪽의 입장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왜 그러냐면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이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가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그만큼 이용이 편리해지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카카오 우리 최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상당히 좋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쪽의 의견차가 이렇게 크면 어떻게 좁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원칙의 룰이 지켜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그러니까 자가용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컨대 우리 이제 김해커께서 차를 몰고 이제 광화문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 카풀에서 광화문 부구 쪽으로 가는 쪽을 컨택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려야 될 목적지가 예컨대 독립문이라고 칩시다. 그럼 독립문을 가서 돌아서 광화문으로 가는 거하고 서대문에서 바로 광화문으로 가는 거하고 교통 체증이 생길 때에는 10분, 15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과연 그 목적대로 돈 몇 푼 벌자고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하려면 유상운송 담보 특약을 들어야 돼요. 보험료. 이 보험료가 이게 책임 1이라고 얘기하는 이 책임 보험료, 그러니까 대인 1이라고 하는 이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게는 150%에서 300%까지 요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이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를 낸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유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나홀로 차량의 80%인 측면에서 뭐 좀 가는 길에 차 타기 어려울 때 좀 태워주면 서로 좋지 않느냐.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과정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렇게 행정적인 제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카풀을 지금 우리 최 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는 대세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게 기업의 가치, 우버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 기술도 열심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국민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개발되는 것 자체를
또 사업 모델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 자체를 완전히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제도상으로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정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이제 허용할 수도 없고 가로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예.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양측을 이제 모아놓고 협의를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예. 서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떠한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사실은 이거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택시업계에서는 당장 지금 어떤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발을 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예. 또 앞으로 더 많은 반발을 할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유 경제와 공유 경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확대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을 서로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이해하고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예. 그런데 공유 서비스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예. 택시 쪽이 좀 지원하면 돼요. 예. FTA 때 남는 거 흑자나는 기업에서 예, 농업 쪽에 이렇게 농업 쪽에 지원했던 지원하듯이 이런 쪽으로 서로 좀 이익을 분배하는 예. 이런 것이 이제 협상 대안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 그 이용자 입장에서도 보면요 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카풀 서비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당장 처해져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자, 싶어요. 택시 업계는 이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위축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렇죠. 또 이런 서비스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시장에서부터 얻은 이득들을 사회에 공유할 것들이 네. 필요해지고 또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이것을 또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무인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요 예. 운전자가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정말로 이 카풀 그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와요. 예. 이런 측면에서 누구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알겠습니다.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목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